문재인과 박범계 환상의 추락조다. 자, 오늘 아침에요. 문재인 이 지지율을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믿고 거르는 리얼미터지만 쟤네들이 하는 조사에서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참고하고 있죠, 여러분. 아, 끔찍하게 나왔습니다. 네, 문재인의 그 지지율이 35.5. 이게 리얼미터 사상 최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부정은 60.9. 그러니까 61%. 이제 더블 칠 날이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리얼미터에서도 페이크 미터에서도 더블을 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박범계를 밀어붙이기로 제가 청와대 쪽에 있는 이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완전히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번개밖에 없다, 지금. 왜냐면 딴 사람들만 안 하겠다고 하고 저기 우윤근이도 비서실장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하고, 우윤근이는 뭐겠어요? 비서실장 자기가 됐다가는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우윤근이는 돈에 먹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윤근이는 집안에서 여보 정신 차려, 우리 그냥 이대로 삽시다, 이렇게 돼갖고 비서실장도 안 한 거죠. 근데 박범계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그냥 물이 자기가 올랐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볼 때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편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이가 국회에서 보낸 청문 그 요청서에서 박범계를 왜 박범계를 이 법무부 장관으로 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판사로 잘 나가고 있을 때 범계가 노무현 이 캠프에 판사직을 버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저기 박범계가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노무현 캠프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편 챙겨줘야지. 이거 내부 거래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요, 창피하지도 않은지 법무부 장관이라면 법의 여신 DK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딱 안대를 감고서 천칭을 들고 있어요. 공평무사. 근데 그거 자체 우리 편이라서 시켜줬어요, 범계가. 우리한테 개같이 충성해서 박범계를 시켜줬어요. 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뭘까요? 얘가 좀 싸움 좀 하거든요. 고등학교도 이제 중퇴하고 이런 게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패싸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온 거죠. 중학교 때부터 자기 자서전에서 패싸움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범계. 이제는 또 고시생이 제발 사법고시 폐지하지 말아달라 사정하러 갔는데 그 고시생 사진 찍어 이러면서 막 멱살 쥐어 잡고 이래서 이 고시생이 이번에 저는 꼭 박범계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두 번째, 패스트 트랙 할 때 지금의 국민의힘의 당직자인지 보좌관을 완전히 헤드 이렇게 목을 졸라가지고 지금 폭력 혐의로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에 어떤 법무부 장관 후보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조폭 장관 후보고 폭력배 장관 후보예요. 근데 문재인이는 우리 편이니까 또 지금 우리는 개가 필요하다. 응? 이 추미애 망나니 보나고 그다음에 이제 할 사람 이렇게 보니까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범계는 폭력배 장관 후보로 문재인이가 아주 딱 낙점을 한 거죠. 그래서 밀어붙인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자격 공수처장 이 김진욱이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김진욱이가 김앤장에도 있었고 그래서 좀 세상 물정 알 거고 그다음에 너무 치우치는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김진욱이가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과연 큰 소리를 치고 할 수 있나? 이 김진욱이를 털어보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위장전입한 것도 뭐 아이를 위해서 한 번은 위장전입하겠지만 또 다음은 주민대표회장, 동대표회장을 뭐 하기 위해서 뭐 위장전입을 뭐 해주고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오늘 터진 게 뭐냐.
이 김진욱이가 이 말하자면 헌재에서요, 육아휴직을 했다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해 놓고 외국 연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육아휴직을 하고서 다른 회사 취직하면 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더구나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그거를 머리를 잤어 갖고. 이거는 엄중하게 징계감이고요. 그다음에 법원 이 헌재에서 이렇게 했다면 헌재에서도 뭐가지 잘릴 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법원 다 법원에 대해서 판사들도 다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 갔다가 하는 무소불위의 공수처장이 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끔찍해도 보통 끔찍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김진욱이가 다 이런 지금 아주 떨떨한 사람인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편끼리 동반지옥행. 자, 이 김박범계는요, 이제 또 이 윤석열을 아마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장모가 기소됐기 때문에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팔 수 있는 건 다 파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공수처장하고 같이 법무부 장관하고 이 짬짬이를 이뤄가지고 누구치고 또 야당의 의원, 쟤는 좀 이제 입 좀 제갈 좀 물려야 되겠어. 그러면은 막 거기에다가 자료 같은 거 넘기고, 뭐가 떨어졌네요. 저희 집에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은 저렇게 그냥 탁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 야당 또 우리에게 말하자면은 우리 정권 재창출을 못하게 하는 요인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마 공수처에 다 불러갖고 수사해가지고 끝내버릴 겁니다. 그리고 김진욱이란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기울어지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김진욱이란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의 비리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이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뻗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여줄까? 보통 이래요. 그래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약점이 없는 사람들은요, 반듯하게 해요. 왜? 그렇게 살아왔고 타인에게 약점을 가지고서 자기가 왕노릇을 하고 조폭 노릇을 하는 것이 이 상상도 안 갈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과 이 박범계는 그렇지가 않죠. 문재인은 제가 보기에는 얼굴 붕괴요. 우울증 약 같은 거 먹은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요,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자, 7월 달까지 여러분, 어쨌든 윤 총장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은 뭐 하겠어요? 탈원전, 그다음에 울산 부정선거, 이거 가지고 들이팔 겁니다. 거기다가 이성윤이 사고 쳤잖아요. 김학의를 공항에서 출국 금지됐다고 못 가게, 김학의가 막 이렇게 모자도 쓰고 막 이랬는데 출국 금지 된다고 딱 김학의를 붙들어 왔잖아요. 근데 그 출국 금지라는 이 서류가 조작된 서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후에 출금 이 금지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정진웅이처럼 완전히 도른 사람 같아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어떻게 검찰이 이 서류를 조작을 해갖고 김학이 아니라 문학이라고 하더라도요, 출금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붙잡을 수 있냐고. 이거는 이성윤이가요, 직을 내놔야 되고 이성윤이가 재판정에 쓰게 되면요, 중형을 받을 사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미쳤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이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이제 무시무시할 겁니다. 자, 이성윤이 저렇게 날아가죠. 그러면은 이 검사들이 이성윤이 뭐 몇 명 없잖아요. 심재철을 빼놓고요. 그러면은 딱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여러분 갈라파고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재인이도요, 앞으로 우리가 검찰이 우리의 뜻대로 정말 도려내겠다, 수술하겠다, 그리고 공평무사하게 하겠다, 우리 깡패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요, 공수처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